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관리,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배선구의 견적서 출발합니다. 저희 돌아왔습니다. 28회. 저는 싱크로지 박승생입니다. 안녕하세요. SNM모터스 배선구입니다. 그래도 제가 머리를 이렇게 커트를 하니까 이제 배선구 사장님과 저의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습니까? 제 머리를 더 길러야 될까요?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 어쨌든 이번 이 겨울철 또 자동차 트러블이 많은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카센터 입장에서도 조금 나름 성수기이기도 하고, 공업사 입장에서는 눈 오면 어마어마하게 차가 입고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다가 주 3회로 줄였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요 주제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저희가 이번 주 반응이 좋으면 다음 주부터 계속 이렇게 3회로 하면서 한 회당 좀 집중해서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회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ABS 문제, 절대로 속지마, 이게 제목인데, 뉴스가 한번 크게 나왔죠. 브레이크와 안발표 뭐 푹 들어가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벤츠 하여튼 어마어마한 고가의 독일차들이 사고가 났는데, 근데 국내 차도 포함되죠. 뭐 자료가 있습니까? 네, 일단 뉴스 사진 하나 캡처를 했어요. 밟아도 안 멈춰. 어떻게? 아찔한 브레이크. 요거 MBC 뉴스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 계신데, 아무튼 요 뉴스는 한 센세이션했죠. 네.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압이 없이 그냥 훅 하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보통은 이제 딱딱하고, 악셀 페달 밟으면 이제 헐렁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이 헐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엑셀처럼 훅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거를 이제 스펀지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만 밟아도 꾹꾹 섰던 차가 그 밟은 만큼 차가 서질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버리는. 그럼 당황하면 조향도 잃게 되고, 또는 이제 그 당황으로 인해서 2차 사고가 나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오늘 문제를 짚기 전에 ABS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네, 일단은 이제 ABS라고 하면 되게 좀 이제 전문 용어잖아요, 그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두 개의 강아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ABS가 없는 차량, 이거는 ABS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빙판을 멈췄을 때 우리가 빙판길에서 우리가 뛰다가 멈추면 갑자기 팍 쓰는 것보단 다리를 쫑쫑쫑쫑쫑 해야지 잘 멈추잖아요. 안 넘어지고. 그러니까 즉 ABS 모듈이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나는 브레이크를 한 번만 밟았지만 이 ABS 모듈을 통해서 1초에 수십 번을 브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하는 이런 시스템을 ABS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제동 마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퀴가 딱 멈추면 미끄러지지만 바퀴가 굴러가면서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역시 또 설명충 등판하겠습니다. 먼저 ABS가 뭐에 약자인지 아십니까? 안티 브레이킹 록 시스템입니다. 네, 브레이크를 로킹 시스템을 방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셨으면, 왜 액션 영화를 보면 브레이크를 확 밟고서 차 바퀴가 팍 하고 서서 급정거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맞아요. 차가 안 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순간 바퀴가 멈춰야지 차가 서는 줄 알지만 실제로 아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브레이크를 밟자마자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던 게 멈춰버리면 차는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던 관성의 힘 때문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그냥 앞으로 쭉 가버리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이 바닥과 타이어 면이 계속 마찰이 되면서 깍두기가 되죠. 타이어도 버리고 큰 사고의 위험도 있고 차는 안 쓰고
그렇죠. 그게 이제 브레이크 록이라는 네.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사실 브레이크 밟았을 때 급정거를 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바퀴가 멈춰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사람이 다시 브레이크를 떼야 돼요. 네, 맞아요. 그죠? 뗐다 밟았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브레이크 제동 거리를 줄이는 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정말 거꾸로지만 사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기계적으로 네. 저절로 해주게 하는 장치가 바로 ABS다. 그렇죠. 예, 브레이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게 밟아도 요즘 최신형 차를 타고 계시면 브레이크는 바로 꽉 이 타이어를 잡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나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지만 그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잡았다 놨다를 반복해주고 있어요. 그 장치가 바로 ABS입니다. 네. 그래서 ABS가 작동됐다는 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페달을 밟았을 때 페달에서 그 느낌이 와요. 꾹꾹 하면서 페달을 이렇게 발판에 밟은 발에 느낌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내 차가 ABS가 작동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데 보통 ABS가 올라오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ABS가 작동이 되건 안 되던 간에 ABS 모듈이 적용된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뉴스는. 그럼 ABS 모듈 문제입니까? 지금 이제 그 제작사 중에 뭐 보쉬도 있고 뭐 델파이도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콘티넨탈 ABS 모듈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가장 큰 거죠. ABS 모듈이 뭐예요? ABS 모듈이란 건 뭐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ABS를 시스템을 설명하다 보면 바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읽히고 있는 뭐 센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유압을 통해서 밟았다 놨다를 반복을 자동으로 해주는 유압부가 있는데 그 유압부와 컴퓨터가 같이 붙어 있는 게 ABS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ABS라는 그런 행동이 네. 자동차로부터 인식되고 네. 그러니까 야 이거 ABS가 작동돼야 되는 타이밍이네 하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순간과 네. 그러니까 야 지금 ABS를 발동시키자라고 명령을 내리는 네. 그걸 갖다가 ABS 모듈이다라고 네, 이제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자 ABS 모듈 그러니까 이거 MBC 뉴스에서 캡처를 한 건데 뭐냐면 ABS 모듈을 이제 뒤에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컴퓨터부를 빼면은 이렇게 뽁뽁뽁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간 안에 있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유압 라인이 지나가는 건데 여기를 이제 녹나지 말라고 아연 도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연 도금은 뭐냐면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쇠가 녹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하는 건데 네. 이 녹나지 말라고 방지한 코팅이 벗겨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연 도금은 왜 하는 건데요? 아연 도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녹이 나면 뭐가 문제인데요? 녹이 나면 당연히 이제 부식이 난다든지 또는 구멍이 난다든지 또는 그 녹가루로 인해서 유압 라인을 막아서 이제 그 브레이크가 안 드는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품을 오래 쓰기 위해서 도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녹이 생겨서 네. 그 녹이 ABS 작동을 못하게끔 하는 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유압 파이프라는 거는 사실상 뭐 이렇게 큰 파이프가 아니라 새끼 손가락보다 얇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녹나지 말기 위해서 이제 도금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도금한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아본 거는 콘티넨탈 ABS 모듈 이 모듈에만 아연 도금을 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직원 하나만 있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일단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역시 아까 언급하셨던 1번이 돼야 그렇죠. 2번이 되는 거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업주는 그걸 다 해주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재고들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기획이라 하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마케팅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제가 마트 마케팅을 많이 써요. 면접 시스템을 도입하라. 네. 맞아요. 면접 시스템. 너무 많은 걸 드리는 것 같은데요? 좀 아쉽습니까? 편집해볼까요? 편집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근데 네. 진짜 순서들이 엄청 짜임새가 있네요. 1번을 하려면 6번이 돼야 6번, 5번이 돼야 되고 5번이 되려면 4번, 3번이 돼야 되고 이게 진짜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신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박 대표님이 더 잘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지만 어떻게 광고했냐, 마케팅했냐 이건데 1번부터 8번까지를 같이 해라. 그게 아니라요.
함께할 파트너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컨티넨탈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 이름이죠. 그렇죠. 회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ABS 모듈을 납품하는 회사가 컨티넨탈이라는 회사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보쉬도 있습니다. 보쉬라는 회사도 있고, 네. 뭐 그 지멘스랑 데빌파이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대부분 거의 보쉬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컨티넨탈이 많긴 한데 컨티넨탈이 원래는 이제 지멘스와 분리가 돼서 따로 있었지만 이제 합병이 됐어요. 지멘스하고 컨티넨탈이. 그러니까 지멘스도 컨티넨탈로 불리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컨티넨탈 ABS 모듈이 적용된 차종이 뭡니까? 적용된 차종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네. 지금 보면은 한국 GM 차종과 현대, 쌍용, 르노, 그다음에 말 그대로 외국 브랜드들 이렇게 다 적용되어 있어요. 이거 표 어디서 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 KATRI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뉴스에 나온 모든 자료들은 여기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브레이크 스펀지 현상이 나는 네. 이유는 저 컨티넨탈 ABS 모듈에 네. 아연 도금이 벗겨져서 그걸로 인해서 압이 네. 안 차거나 어떤 이상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연 도금 그 도금된 이 부분이 벗겨지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은 코팅된 부분을 벗겨진다. 그러면 이제 이 코팅했던 가루들이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루들이 라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액에 지나가야 되는 라인에 이 가루들이 막아버리니까 그쪽으로 오일이 못 지나가니까 브레이크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 지금 아연 도금의 불량이다라고 판정이 됐으면 ABS 모듈을 바꿔줘야죠. 그렇죠. 네. 뭐 바꿔줬어요, 그래서? 네, 일부 차종은 바꿔줬긴 하는데 일부 회사는 그냥 브레이크액만 바꿔줬다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스펀지 현상을 브레이크 오일 교체로 떼었다고요? 네. 그게 좀 안타깝죠. 근데 저는 그래요. 원인 분명이 됐으면 사실상 리빌트품이라고 해서 차라리 그 ABS 모듈이 비싸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4,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품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리빌트 킷이라고 해서 뭐 재제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껴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브레이킹만 갈아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너무 비싼 부품이라 이걸 다 바꿔주면은 우리 망해요라는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뉴스에서 봤어요. 미친 소리네요. 그러니까요. 죽으란 얘기네, 운전자분하고. 네, 그래서 참 이게 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ABS 모듈, 그러니까 부품이라는 거는 뭐 BMW 사건 때 EGR 얘기 많았잖아요. 네.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고장,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아니면 뭐 부품에 대한 문제는 사후 관리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회피하지 말고 먼저 선 처리를 해주되 정 상황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재생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 그렇게 않고 브레이킹만 바꾸냐고. 브레이크 바꾸는 거는 저희도 할 수 있는 건데. 저기란요? 저희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큰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최근에만 불거진 거죠? 진작부터 쭉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긴 해봤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제작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애프터 이제 자동차 정비하는 업체이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슈화가 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전에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ABS 모듈이 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간단하게 접근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런 차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제보를 하다 보니 그게 누적이 돼서 기사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고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혹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기억하시는 90년대 일본차 네. 기억하시죠? 그렇죠. RX-7, 스카이라인, 수프라, 뭐 MR2, 아니면 뭐 셀리카 등등등 하여튼 유수의 미쓰비시 에볼루션, 랜서 에볼루션, 뭐 스바루 이렇게 하여튼 해서 당시에 이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차종들. 네.
이때 90년대에 나왔던 차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때 정말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가장 호황기였어요. 네. 그리고 91년에 이제 잃어버린 20년 시작되는 이제 그 대규모 불황이 시작됐는데 그때까지 나왔던 자동차, 일본 자동차의 아연 도금이 지금도 녹슬지 않을 정도로 30-40년이 지나 거의 영원히 녹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껍게 아연 처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일본은 약간 좋아지고 있긴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네. 지금 역시 불황입니다. 네네. 지금의 일본 차들은 그 아연 도금이 거의 3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얇아졌어요. 그런 개념이 아닐까. ABS 모듈? 처음에는 ABS 모듈의 그 브레이크 액이 지나다니는 그 라인 자체가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120도까지도 네, 올라가죠. 거기를 예전에는 아연 도금을 좀 오버해서 했는데 이거 별 문제 없네. 이거 근데 아연 도금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좀 줄여보자. 연가 절감 차원에서 조금씩 도금을 약하게, 예를 들면 10분의 1 정도 줄인다 그러면 엄청난 단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뭐 모터팬이라는 뭐 일본에서 원본을 이제 해석하는 책을 보긴 하는데, 진화하는 ABS 모듈이라고 보면 대부분 포커스가 뭐냐면 초기 ABS 모듈은 되게 크고 무거웠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소형화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무래도 그 무게 자체도 연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거 자체를 무게를 줄이고 작게 만들자. 그러면 무게가 줄이면서 작게 만들면서 사실상 원가 절감도 들어갔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뭐. 그래요. 일정 이상 그 어떤 모듈이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소형화의 한계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무리하게 시도를 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망성에 노출되는 건 아니었나. 그렇죠. 그렇게 아무래도. 해석을 해보면 나쁘지 않겠네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제가 조금 준비한 건 뭐냐면, 사실상 그 사전에 방지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요. 근데 저나 이제 박 대표님 선수 출신 분들의 이제 브레이킹에 대한 이해도가 깊잖아요. 사실상 갑자기 브레이크가 스펀지 현상이 난다 해도 사실상 차가 아예 안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적용차종은 많은데 내 차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실상 조금의 여유를 갖고 브레이킹을 반복적으로 좀 더 밟아주시든지, 또는 이제 브레이킹 스펀지가 났을 때 반복적으로 밟아줘도 사실상 브레이크 호스가 찢어져서 브레이크 홀이 다 샌다는데 브레이킹은 돼요. 일정 정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갖고 사실 드라이빙 스킬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사이드 핸드브레이크가 있다 그러면 핸드브레이크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요즘은 그거 없으니까 네. 그 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돌발 사항이 안 일어나게 안전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 액은 뭐 수분이 생겨서 교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고열의 이런 부품들이 자주 방치가 되면 이물질도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한 3만 킬로마다 브레이크 액을 교환하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브레이크 액을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연 도금이 벗겨져서 이제 이런 침전물이 쌓이는 거 외적으로도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다 빼내면 브레이크 액의 이물질을 한 번씩 다 걸러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차량 정비 조금 환자처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뭐 99% 아니고 100% 전부 다 관리를 좀 덜 하는 거다. 자동차를 좀 덜 아는 사람들이 이런 화를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편에도 달았지만 디젤차 화재도 그렇잖아요. DPF가 막힘률이 높고 EGR 쿨러가 구멍이 난 상태에서 거기서 EGR 하필이면 밸브도 망가졌고, 그 상황에서 흡기의 카본이 많은, 최소 이 네 가지가 이제 충족 조건이 돼야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는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사실 흡기 관련된 댓글 보면은 그거 필요 없다. 네. 뭐하러 하냐. 난 안 낀다. 나 40만 킬로 떴는데 문제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그러라 그래요. 맞아요. 상관없어요. 안 끼는 사람 안 끼는가 보지 뭐. 안 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에 나올 정도로 뭐 브레이크 안 밟힌다던가 이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자동차 타다가 죽는 건요 순간이에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여튼 예방 정비를 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적어도 그 변수로 인해서 자동차의 트러블로 인해서 내가 화를 입거나 내 가족들이 교통사고로 어떤 나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죠. 맞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 28회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다 하신 말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못다한 말은 없고 지금 저희가 광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견적서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고요. 이메일 baa6461@naver.com 요 자막 나가고 있는 요거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카카오톡 대선구의 견적서 혹은 대선구 검색하시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